돈의 흐름, 수상한 돈의 흐름. 국민의힘에서는 8억 원이 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김민석 후보자가 벌어들인 돈은 국회의원의 월급 형식인 세비, 이게 5억 1천만 원인데 사용한 돈은 13억이 넘는다. 그래서 8억 원이 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소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진우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2020년 5월이 재산 등록되면서 짠 하고 그때 재산이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라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6월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다 보니까 그때 짠 열어봤더니 짠 2억 1,5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순자산 개념으로 해서 8억이 는 거예요. 8억. 세비로 5억밖에 못 벌었는데 쓴 거를 제가 다 합쳐보면 13억이에요. 13억이죠. 8억이 어디서 나서 이 많은 돈을 썼어? 그러니까 매년 1억 6천씩 저금했다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8억이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8억 원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김민석 후보자는 이 8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로 한 5억 전후 될 텐데 맞습니다. 세비 외에 그 정도의 수입을 있었던 거죠. 재혼하면서 결혼 축의금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를 해서 그것도 한 2번 했고 해서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던 겁니다. 몇 년 동안. 세비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아들의 해외 유학비 부분은 본인이 낸 게 아니라 전처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나면 8억 정도가 아니라 한 5억 원 정도의 소득은 세비 외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축의금과 조의금 그리고 출판 기념회에서 그 정도 수익은 나 정도 국회의원 정도 되고 연배가 된다면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김원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설득 이해는 좀 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돈의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 일단은 뭐 계좌에 잡히지 않는 이제 그러한 뭐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이걸 검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 부의금, 축의금 뭐 여러 가지 출판 기념회 근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또 당시에 이제 촉망 맞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돈이 지금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외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 비용이 들거든요. 네.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났냐? 다음에 또 돈이 꼬리를 무는 거고 또 세비랄지 출판 기념에 돈이 있었다. 그러면 아니 거기서 뭐 5억 정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럼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현금으로 얼마 보관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걸 신고를 누락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또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얘기는 현금으로 돈을 들고 있었는데 그 현금의 그 돈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자백한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이 이제 5억 원이면 네. 해마다 따져가지고 뭐 1억 원씩이다 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1억 원이 없는 거고 경우에 따르면 몇 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뭐 출판 기념이나 뭐 축의금, 부의금 그럴 때는 뭐 적어도 1, 2억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현금 받은 걸 자체를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또 재산 등록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그래서 아하. 만약에 그걸 재산 등록을 해가지고 이걸 출처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썼다고 밝히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재산 등록 때 없던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문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의 지적대로 과거 그런 그 노웅래 의원이었었나요? 장롱을 열었더니 현금 다발이 3억 원이 발견되면서 과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현금 다발이 보이길래 그때 노 전 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이건 아버지의 조의금 그리고 그 출판 기념회 때 받은 돈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이걸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건데 지금 김민석 의원 후보자의 저 얘기는 본인도 그 정도의 돈은 벌었는데 5억 원 정도의 가외 수입은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걸 자백한 꼴이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방금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는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지금 일주일 넘게 산수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번 돈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이만큼 썼냐 네. 해명하라. 네. 해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출판기념회를 그 사이에 아마 2번인가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경조사가 있었고요. 네. 다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출판기념회에서 어느 정도의 이 판매 수입이 있는지는 다 알기 때문에 저 정도면 소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8억이라고 하는 금액 중에 자녀 교육비 2억은 전처가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6억 정도라고 하면 금원의 이 그 수입 대비 지출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정치자금 이렇게 또 이제 나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해명은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당시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마이너스 이 자산 신고 마이너스 내역인데 5억 예. 신고됐었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현금성 재산을 한 뭐 예를 들어 3억을 뭘 해서 받았다. 그걸 계속 장롱에 넣고 보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채무를 이 변제하는데 계속 쓰고 있는 게 연차별로 재산 신고에 드러납니다. 2000년에 아마 1억 얼마를 했을 거고요. 네. 2020년에 2021년에도 또 그 가까이 해서 4년 동안 해서 2024년까지 추징금 부채가 완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어디 놓아놓고 1년 그 연말에 자 1억 원 쓰고 1억 원 부채 갚고 2억은 남겨놓고 이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시에 김희석 후보자의 재산 상태가 네. 현금을 모아놓고 다른 용처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나 없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분의 재산 상황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그게 신고가 안 됐다면 공직자윤리법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제 오늘에서 이 지출에 대한 이 수입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됐으면 그분에 대한 소명도 이제 지켜보면 될 일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게 현금으로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받았으면 받았다는 부분을 신고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신고 시점에서 보관을 어디에 보유하고 했느냐는 사실 여기선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아닌가요? 채무 변제하느라고 뭐 저 장롱에 있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인석 후보자가 왜 그 계속 중과셔야 된다고 그러나요? 뭐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 추징금이 막 자꾸 늘어나고 뭐 네. 그래서 그 10여 명의 사람들한테 1억 4천만 돈을 빌렸다. 빌려서 일거에 갚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설사 그 출판기념회나 혹은 뭐 축의금 같은 걸로 갚았더라도 그 채무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이거 뭘로 갚았다는 거를 써야 돼요. 재산 등록할 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분이 김민석 후보자가 출판기념회 또 뭐 축의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데서 받은 것보다는 어쨌든 출처가 이 정도면은 비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뭐 국회의원 할 때 출판기념회 딱 한 번 했습니다. 재선을 하셨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뭐 저는 제가 쓴 책 아니면 안 한다 해서 딱 한 번 했는데 손해 좀 봤어요. 조금 손해를 출판기념회를 했음에도 손해를 받고 또 재혼하면서 축의금 받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당시 재혼하실 때 네. 축의금 안 받았다. 진짜요? 재혼할 때 축의금 없이 결혼했다? 지금 봉투 들고 갔는데 네. 축의금 안 받습니다라고 해서 어허, 이거 안 완전 받았다. 또 새로운 내용인데요. 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게 이 돈이나 출입국 같은 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료로 다 있잖아요. 이게 정당한 돈이면은 계좌에서 들고 나가고 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자료를 그냥 내시면 되는데 안 내고 계속 저 김어준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반박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SNS 활용하고. 네. 저 청문회가 언제냐? 24, 25 양일입니다. 네. 이게 언제냐?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오늘 그렇죠. 금요일입니다. 화수 24, 25. 그죠? 금요일입니다. 워킹데이로는 오늘하고 월요일 하루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틀만 견디면 네. 24일 그 날짜 돼가지고 또 아마 청문회 열리면은 처음에 정해되고 난리 날 겁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갖다가 아마 점심 먹을 때까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안 나왔다고 이거 안 낸다고 또 다시 의사 진행 발언할 거고 그 와중에 싸움 붙고 정회되고 결국은 그날까지 안 내고 그 다음 날 또 안 낸다 그러고 아마 그렇게 지금 침대 축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상하시기에는. 예. 아니 그러니까 출입국 같은 거 네. 지금이라도 하면은 즉시 나와요. 자기 계좌 즉시 나옵니다. 왜 안 냅니까? 왜? 알겠습니다. 지금 조홍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는 결혼을 이제 재혼을 했잖아요. 재혼하는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그 참석자한테 들었어요. 참석자한테 들었다. 혹시 김관삼 변호사님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그런 얘기? 아니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 없으세요? 예, 예. 어쨌든 요거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실제로 진짜로 받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이 수억 원에 되는 그 비어있는 국민의힘에서는 8억 원이 비었다고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한 5억 원 정도 비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면서 조의금, 부의금과 축의금은 본인의 결혼식, 재혼 결혼식을 얘기한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축의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언을 들었다라고 지금 조홍천 의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뭐 예. 하여튼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일단은 만약 그게 맞다면 이것도 또한 새로운 의혹으로 저희가 또 얘기를 다음에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보죠.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어있는 8억 원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설령 그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나 혹은 또 출판 기념회에서 수억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주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김민석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 된다라고 주진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처음에는 그냥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 넘어갈 줄 알고 얼떨결에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 나서 저도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쯤은 깨달았다라고 봐요. 부의금을 받은 게 있는데 뭔가 등록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2020년도에 등록이 됐을 때 이미 축의금을 받았으면 2020년 처음 등록할 때 반영이 됐어야죠. 자, 재산 등록을 안 했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 자녀가 소유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건 윤리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되면 뭐 낙마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사퇴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